자, 이번 주 수업 주제는 목록 표시 UI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리사이클러 뷰와 스피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리사이클러 뷰 사용법을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다. 컨텍스트 메뉴를 구현할 수 있다. 스피너 사용법을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다. 뷰 모델을 이용해서 다이얼로그와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다. FAB, 즉 플로팅 액션 버튼을 구현할 수 있다입니다. 예제 코드는 여기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메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목록을 표시하는 이 리사이클러 뷰를 만들고 이 항목을 롱 클릭을 했을 때 이 항목과 관련되어 있는, 즉 이 누르고 있는 이 컨텍스트에 맞는, 이 항목에 맞는 메뉴가 뜨도록 하는 게 컨텍스트 메뉴입니다. 보통은 이 항목을 뭐 편집한다든지 아니면 뭐 삭제한다든지 그런 메뉴들을 여기다가 넣을 수 있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에서는 초기부터 항목을 나열하는 이제 컨테이너로 리스트뷰라고 하는 위젯이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리사이클러 뷰가 등장을 했고요. 지금은 리스트뷰는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사이클러 뷰와 리스트뷰의 가장 큰 차이는 리스트뷰는 이제 매번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들을 그리기 위해서 이 각각을 이제 뷰로 만들게 됩니다. 항목들을. 이거를 이제 매번 새로 만들게 되는데요. 리사이클러 뷰는 이 이름에서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재사용을 합니다. 즉, 이 뷰를 재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있는 눈에 보이는 필요한 예를 들어서 10개의 항목을 이제 화면에 보여주면 된다라고 하면은 10개의 뷰를 만들어 놓고요. 미리 만들어 놓고 이 10개의 뷰에다가 데이터만 갈아 끼워서 보여주게 됩니다. 반면에 리스트 뷰는 매번 새로 보이는 것들마다 뷰를 다 새로, 그러니까 매번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성능상의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리사이클러 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댑터라는 것과 뷰 홀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 매니저,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위젯 인 리사이클러 뷰가 필요합니다. 이 어댑터라고 하는 것은 이 어댑터가 이제 다른 어댑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리사이클러 뷰 내부에 정의된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를 쓰는데요. 뷰 홀더를 이제 만들고 뷰 홀더와 데이터를 연결합니다. 이 뷰 홀더라고 하는 게 아까 리스트 뷰하고 비교할 때 얘기했던 재사용 가능한 이제 그 목록을 보여주는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뷰를 담아두는 상자입니다. 그래서 그 뷰 홀더를 만들고 그다음 그 뷰 홀더에 보여줄 실제 데이터를 연결하는, 데이터를 넣는 그런 일들을 어댑터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사이클러 뷰 중에 사실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구성 요소가 되겠고요. 이 뷰 홀더는 역시 이 뷰 홀더도 리사이클러 뷰의 뷰 홀더이기 때문에 리사이클러 뷰 안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뷰를 만들어 담아서 두는 상자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뷰를 생성해서 뷰 홀더에 넣어서 보관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매니저는 이 보이는 모양을 어떻게 이렇게 목록 형태로 이렇게 보여줄 건지 아니면 뭐 그리드 형태로 보여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리사이클러 뷰는 실제로 이제 화면에 표시한 뷰입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는 이제 현재 이제 화면에 이제 표시가 될 때 여기에 항목이 몇 개 정도 보일 수 있는지 이제 어댑터로부터 이제 뷰 홀더를 이제 받아서 실제로 여기다가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레이아웃 매니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레이아웃 매니저에 의해서 뷰가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개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어댑터를 만드는 과정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를 상속을 해서 본인만의 어댑터를 만들면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커스텀 어댑터,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했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건데요. 이 이름 자체는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원하는 대로 정하면 됩니다. 저는 그냥 커스텀 어댑터라고 한 것뿐이고요.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를 상속을 받는데요. 이때 우리가 타입으로 뷰홀더 타입을 줘야 됩니다.
뷰홀더. 이제 우리가 여기 보통 이렇게 이너 클래스로 보통 많이 만드는데요. 그래서 커스텀 어댑터의 뷰홀더라고 이렇게 뷰홀더 타입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인자는 이건 뭐 제가 이제 뷰 모델을 임의로 쓴 건데,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생성자 인자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커스텀 어댑터가 이제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리사이클러비 어댑터를 상속해서 이 세 개의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해주는 겁니다. 하나는 onCreate 뷰홀더, 하나는 onBind 뷰홀더, 마지막으로 getItemCount입니다. onCreate 뷰홀더는 뷰홀더를 생성해서 리턴해주는 메소드이고요. onBind 뷰홀더는 이렇게 인자로 넘어온 것과 그 다음에 데이터의 위치를 가지고서 이 위치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 뷰홀더에다가 데이터를 실제로 이제 넣어주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넣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getItemCount는 전체 항목의 개수가 몇 개인지 리턴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메소드를 반드시 오버라이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뷰홀더 클래스도 내부적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뷰홀더 같은 경우는 리사이클러 뷰의 뷰홀더를 상속을 받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생성자 인자로 뷰를 받아야 됩니다. 뷰를 받아서 이렇게 부모, 즉 뷰홀더, 리사이클러 뷰홀더에게도 전달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자로 넘어오는 게 이제 바로 부모, 생성자로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뷰홀더에서 하는 일은 이렇게 만든 뷰를 뷰홀더에다 담아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사이클러 뷰를 이제 레이아웃에다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즉, 이제 리사이클러 뷰 위젯이 있어야지 실제로 어댑터에서 데이터를 가져다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하겠죠.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는 안드로이드 X 리사이클러 뷰 위젯 리사이클러 뷰로 이 태그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아이디를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는 아까 앞에서 만들었던 어댑터하고 그 다음에 방금 봤던 리사이클러 뷰 위젯을 이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리사이클러 뷰 위젯이 연결된 커스텀 어댑터에게 뷰홀더를 이제 만들게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바인딩하게 요청을 하든지 해서 가져다가 이제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레이아웃 매니저가 뭐냐에 따라서 목록이나 그리드 형태로 표시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리사이클러 뷰 위젯을 이렇게 가져왔고요. find view by id에서 가져왔고, 그 다음에 어댑터를 만듭니다. 어댑터 우리가 정의한 커스텀 어댑터. 자, 이때 뷰 모델을 인자로 주도록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 뷰 모델은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이 뷰 모델이 이제 실제로 목록에 표시할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커스텀 어댑터 객체를 만들고 이거를 우리가 리사이클러 뷰의 어댑터 속성으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때 리사이클러 뷰와 커스텀 어댑터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사이클러 뷰의 레이아웃 매니저를 우리가 뭐 적당히 만들어서 지정해주고, 여기는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사이클러 뷰의 여러 가지 다른 속성들을 또 정해줄 수 있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has fixed size라고 하는 set has fixed size라고 하는 메소드에 true를 줬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리사이클러브의 항목의 크기가 얼마가 되든 간에 다 고정 크기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지정해 주지 않거나 false를 하게 되면은 어떤 항목의 크기는 이만하고 어떤 항목의 크기는 좀 작다, 그러면은 이렇게 크기가 뭐 큰 거, 작은 거, 큰 거, 뭐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막 섞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보기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게 오히려 필요할 때도 있겠고요.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픽스 사이즈를 true나 false로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리사이클러 뷰하고 이제 어댑터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요, 리사이클러 뷰는 어댑터한테 화면에다 표시할 만큼의 뷰홀더를 생성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뷰홀더를 이제 받아두고요. 이때 이제 onCreate 뷰홀더가 호출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호출하는 건 아니고 시스템이 알아서 어댑터에 onCreate 뷰홀더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뷰를 만든 다음에 그 뷰를 뷰홀더에다 집어넣어서 리턴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목이 만약에 내용이 변경이 된다,
경우에는 이제 뷰홀더에다가 데이터를 채우도록 어댑터에게 요청을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제 화면에 10개 정도를, 그냥 4개라고 하죠. 예, 4개 정도를 이제 뷰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내용이 뭐 스크롤이든 뭐든 해서 여기에 내용이 변경이 돼야 된다 라고 하면은 요거에 해당되는 뷰홀더를 리사이클러 뷰가 어댑터에게 온 바인드 뷰홀더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어야 될 데이터의 번호를 이제 포지션이라는 파라미터로 넘겨주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만드는 이제 커스텀 어댑터에서 이 온 바인드 뷰홀더에서 여기에 있던 뷰에다가 그 포지션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채워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간단히 보자면, 이제 보통 리사이클러 뷰가 이제 레이아웃 매니저를 가지고 이제 뷰홀더에 뷰를 이제 배치를 하게 되고요. 리사이클러 뷰는 이제 커스텀 어댑터에다가 크리에이트 뷰홀더를 불러서 뷰홀더를 만들어 두고요.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그다음 필요한 데이터를 변경할 때마다 바인드 뷰홀더를 불러서 어댑터에게 그 뷰홀더에게 적절한 데이터를 채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전체가 몇 개나 있는지는 get item count를 이제 불러서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댑터 같은 경우가 실제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거를 이제 뷰 모델로 관리하도록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커스텀 어댑터에 그 오버라이드 해야 되는 메소드들을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onCreate 뷰홀더 같은 경우는 이제 뷰홀더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면 되는데요. 뷰홀더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뷰는 코드로 직접 다 만들 수도 있지만 이제 레이아웃을 가져다가 인플레이트 시는 게 훨씬 쉬운 방법이고요. 이 레이아웃은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항목을 표현하기 위한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뷰홀더를 이렇게 만든 뷰를 이 뷰홀더에 인자로 줘서 만들면 되고요. 이 뷰홀더는 이제 요거죠, 이거. 예, 이렇게 해서 리턴 해주면 되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뷰에다가 클릭 리스너, 롱 클릭 리스너를 이제 등록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항목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한 항목에 실제 그 데이터에서 포지션 값을 이제 여기다 그 뷰 모델에다 저장을 해두고 롱 클릭에다가도 또 그걸 저장을 해둡니다. 그래서 현재 클릭한 값 또는 이제 롱 클릭한 포지션 그 아이템의 포지션을 이제 뷰 모델에 저장했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근데 현재는 뷰홀더가 어디에 위치될지 어떤 그 포지션의 데이터를 보여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뷰홀더의 어댑트 포지션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렇게 써놓으면요. 나중에 이제 실제로 클릭했을 때는 이 속성에 그 항목의 포지션 값이 들어있게 됩니다. 이것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롱클릭의 경우에는 여기서 false를 리턴을 해줘야지 우리가 컨텍스트 메뉴가 실제로 활성화가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true를 리턴하게 되면 롱클릭 그 이벤트 처리가 여기서 바로 끝나서 컨텍스트 메뉴가 뜨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false를 리턴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on bind 뷰홀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자로 준 뷰홀더에다가 이 포지션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넣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뷰홀더의 set content라는 메소드가 그 일을 처리하도록 이제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get item count는 전체 아이템의 개수이기 때문에 뷰 모델이 관리하고 있는 items, 이 리스트의 사이즈를 리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이제 항목 그 뷰홀더 만들 때 먼저 뷰를 이제 레이아웃에서 인플레이트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때 사용했던 레이아웃입니다. 뭐 복잡한 레이아웃이 필요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냥 리니어 레이아웃을 쓰고요. 네, 그 다음에 이미지 뷰, 뭐 텍스트 뷰 이렇게 3개의 내용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주지 않으면 기본이 허라이즌틀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미지 뷰, 텍스트 뷰가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아이디를 부여를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on bind 뷰 할 때 요 위젯들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실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아까 앞에서 뷰홀더의 set content를 이제 불러서 그 뷰홀더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준다라고 했고요.
여기서 이제 그 뷰홀더의 뷰, 아까 이제 우리가 뷰홀더를 만들 때 뷰를 생성자 인자로 줬었죠. 그래서 이제 private vari이기 때문에 생성자 인자이면서 동시에 속성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뷰에 find view by id 해서 이미지 뷰, 텍스트 뷰, 텍스트 뷰 이렇게 세 개의 위젯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걸 이제 지정을 하는데요. 뷰 모델이 이제 그 뷰 모델의 아이템즈가 이제 리스트로 되어 있는 실제 우리의 데이터이고요. 거기에다가 요 그 포지션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이제 가져온 겁니다. 가져와서 위드를 썼기 때문에 요 객체가 요 람다에서는 이제 this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생략이 가능해서 이렇게 바로 아이콘 first name, last name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이미지를 지정하고 first name과 last name을 텍스트 뷰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앞에서 계속 썼던 이 마이 뷰 모델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설명을 보고서 앞에 설명을 다시 한번 보는 것도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항목을 표시하기 위한 클래스로 우리가 데이터 클래스로 아이템을 만들었고 아이콘, first name, last name 세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 뷰 모델은 우리가 이제 이 어레이 리스트로 해서 아이템즈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어레이 리스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템 클릭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라이브 데이터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현재 클릭할 때마다 그 아까 이제 뷰홀더를 만들 때 우리가 클릭 리스너를 등록을 했었죠. 그때 클릭했을 때 그 클릭한 포지션을 어댑터 포지션을 여기다가 이제 지정을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롱 클릭도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롱 클릭한 그 아이템의 포지션을 여기다가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뷰 모델에 이제 아이템즈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즈 add 그냥 추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이제 그 포지션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렇게 변경하는 바꾸는 게 되겠고요. 지우는 거는 remove add로 해서 해당 포지션의 데이터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아이템즈가 이제 변경이 되면 변경이 됐다라는 거를 이제 이 데이터가 변경되는 거를 이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어떤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리사이클러 뷰 입장에서는 정확히는 어댑터죠. 어댑터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가 바뀌었다라는 걸 알아야지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한테 알려줄 용도로 우리가 요 어레이 리스트 아이템 요거랑 같은 타입이죠. 그거에 해당되는 이제 라이브 데이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밸류에다가 이 아이템들을 집어넣어서 뭔가 변경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도록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즈 리스트 데이터를 옵저브하고 있는 대상, 그 옵저브하고 있는 애한테 이제 데이터에 뭔가 변경이 추가, 변경, 삭제가 일어났다라는 걸 알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6페이지의 리사이클러 뷰를 이제 에다가 이제 리사이클러 뷰에다가 이제 어댑터를 연결을 하고 뭐 레이아웃 매니저도 정하고 뭐 픽스 사이즈 정하고 이런 거가 있었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 대한 게 이제 내용이 생략되어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뭘 할 거냐면은 아까 이제 뷰 모델의 아이템즈 리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옵저브를 합니다. 요게 이제 데이터의 변경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호출이 되겠죠. 그때마다 뭘 할 거냐면 어댑터한테 데이터가 변경됐다라고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은 어댑터가 데이터가 변경됐다는 걸 알아서 리사이클러 뷰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추가하고 빼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추가가 되거나 삭제가 되거나 업데이트가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가 변경이 일어날 때 어댑터에게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이제 다시 리사이클러 뷰를 갱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템 클릭 이벤트는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그 클릭했을 때 이 뷰 모델의
된 클릭 이벤트의 밸류를 클릭한 그 항목의 포지션으로 어댑터 포지션으로 그 어댑터 포지션 값을 여기다 넣도록 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클릭을 할 때마다 결국 이 아이템 클릭 이벤트의 밸류가 바뀌게 되고 결국 값이 변경되니까 이 옵저브에 이 람다가 콜백이 호출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다이얼로그를 띄워서 그 해당되는 내용을 보여주도록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변경된 값의 이제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아이템 다이얼로그는 이 포지션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다이얼로그로 보여주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이얼로그입니다. 그 다음에 register for context 메뉴는 이 리사이클러 뷰의 컨텍스트 메뉴가 동작하게 하도록 해주는 거고요. 실제로 컨텍스트 메뉴를 띄우는 건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텍스트 메뉴는 일반적으로 어떤 뷰를 롱 클릭했을 때 이제 해당 뷰랑 관련된 내용만 이제 메뉴로 작게 띄우는 이제 팝업 메뉴 형태로 띄우는 게 컨텍스트 메뉴인데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 리사이클러 뷰와 같은 목록을 나타내는 이제 컨테이너 위젯에서 각 항목을 롱 클릭하면 이제 해당 항목과 관련된 컨텍스트 메뉴를 나타낸 다음에 그 메뉴를 선택하면 해당 항목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선택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편집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삭제도 있을 수 있고 뭐 기타 또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는 방법은 register for context 메뉴로 우리가 이제 그 컨텍스트 메뉴를 띄울 관련된 뷰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create context 메뉴라는 걸로 컨텍스트 메뉴 생성 부분을 만듭니다. 그리고 옵션 메뉴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메뉴 아이템에 선택된 걸 처리하는 거는 on context item selected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옵션 메뉴 만들고 옵션 메뉴 처리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register for context 메뉴를 리사이클러뷰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on create context 메뉴, on context item selected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롱 클릭했던 위치를 저장을 해두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컨텍스트 메뉴는 리사이클러뷰 전체에 대해서 이제 그냥 컨텍스트 메뉴가 뜹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어떤 항목을 롱 클릭을 했는지를 그냥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까처럼 그 뷰홀더에 그 만들 때 뷰에다가 롱 클릭 리스너를 넣고서 롱 클릭을 했을 때 그 항목을 그 롱 클릭한 항목을 이 뷰 모델에 아이템 롱 클릭이라고 하는 요 값에다가 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둔 겁니다. 네. 그래서 onCreate 컨텍스트 메뉴는 뭐 그냥 옵션 메뉴 만들듯이 똑같이 그냥 만들면 되고요. 여기에는 지금 딜리트하고 에디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셀렉티드를 오버라이드해서 그 딜리트냐 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뷰 모델에 딜리트 아이템을 불러주고요. 뷰 모델에 뭐 아이템 클릭 이벤트 밸류 해서 롱 클릭한 그 위치를 지정을 해주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뷰 모델에 딜리트 아이템을 호출을 해서 아이템즈 리스트가 변경이 되니까 아까 이제 그 옵저브 해놨던 걔가 호출이 되고 결과적으로 어댑터에 데이터가 변경됐다고 노티파이 해주는 그 메소드가 이제 차례로 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클릭했을 때 이제 띄우는 그게 똑같이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템 클릭 이벤트 요 라이브 데이터고 요거의 밸류를 즉 지금 롱 클릭한 요 아이템의 포지션으로 넣게 되면은 결국 이 아이템 클릭 이벤트를 옵저브하고 있던 아까 그 다이얼로그 띄우던 걔가 호출이 돼서 해당되는 요 포지션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다이얼로그를 이제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컨텍스트 메뉴를 처리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리사이클러 뷰가 표시하고 있는 데이터에 변경이 발생을 할 때 우리가 앞에서는 그 notify dataset changed라는 메소드 어댑터에 notify dataset changed를 호출을 했습니다. 12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데이터가 추가되었든 수정이 되었든 삭제되었든 구분 없이 데이터 전체가 갱신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호출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효율적이지 못하고요. 그래서 추가냐 수정이냐 삭제냐를 구분을 해서 이 메소드를 사용해서 알려주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가 되었을 때는 notify item inserted, 변경은 notify item changed, 삭제는 notify item removed를 사용을 하고, 인자로는 추가된 위치, 수정된 항목의 위치, 그 다음에 삭제 직전의 위치를 인자로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 항목이 아니라 이제 범위를 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어댑터에다가 데이터가 변경되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알려주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코드에서 뷰 모델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 리스트 데이터 옵저버를 간단히 수정을 해서 이걸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변경을 어댑터에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myView 모델에서는 어떤 데이터 변경인지 그 다음에 변경된 데이터의 위치를 기록하도록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추가된 코드고요. 보면은 어떤 변경인지 그 다음에 변경된 위치를 저장하기 위한 멤버 변수를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add 아이템, update 아이템, delete 아이템을 할 때마다 그 변경된 종류, add인지 update인지 delete인지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치를 추가를 했습니다. add일 경우에는 맨 뒤에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아이템의 크기를 변경된 위치로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리스트에다가 데이터를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위치가 있으니까 그 값을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삭제도 역시 삭제한 위치가 있으니까 그 삭제 위치를 저장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뷰 모델의 아이템 리스트 데이터는 뷰 모델이 관리하는 그 아이템즈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요 라이브 데이터를 강제로 변경을 시켜서 이 옵저브가 호출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던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전체가 다 갱신이 되었다라는 걸 알리는 notify data set change를 썼던 건데, 이거 대신에 이제 이렇게 어떤 변경이냐, 즉 add냐, update냐, delete냐에 따라서 우리가 notify item inserted, notify item changed, notify item removed를 호출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요 데이터셋 체인지드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고 권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줄 목록 UI는 이제 스피너라고 하는 겁니다. 스피너는 목록을 보여주는 컨테이너 위젯인데 평소에는 목록이 보이질 않고요. 클릭을 하면 목록을 쫙 보여주고 선택을 하는 그런 위젯입니다. 다른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이제 콤보박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항목 뷰를 제공하는 어댑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어댑터를 사용하는 컨테이너 위젯을 어댑터 뷰라고 보통 부릅니다. 근데 이제 리스트 뷰나 이제 그리드 뷰 같은 게 이제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이제 리사이클러 뷰로 다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댑터 뷰가 딱히 존재한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네요. 옛날 같으면 이제 어댑터 뷰라고 해서 뭐 리스트 뷰, 그리드 뷰, 스피너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은 쓰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얘를 보면 여기 지금 이걸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이렇게 목록이 나타나고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그 선택한 항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스피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레이아웃에 이제 스피너를 이제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댑터를 만들면 되는데 어댑터는 직접 커스텀 어댑터로 만들어도 되고요. 어댑터를 상속해서 아니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레이 어댑터 같은 걸 써도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복잡하지 않으면 이런 걸 써도 괜찮겠고요. 그래서 어레이 어댑터에는 이제 컨텍스트, 그다음 항목 레이아웃, 그다음 데이터 리스트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리스트는 이제 뭐 리스트나 어레이로 이제 데이터에 이제 배열을 주는 거고요. 항목 레이아웃은 각 항목을 어떻게 보여줄 건지를 해주는 레이아웃을 주면 됩니다. 이제 이 아이템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앞에 리사이클러 뷰에서 항목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한 항목의 포지션을 생성자 인자로 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그
다이얼로그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스피너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스피너 객체를 위젯을 find view by id에서 가져오고요. 어레이 어댑터를 만들어서 쓸 겁니다. 자, 컨텍스트는 여기서 이제 require context로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이 레이아웃은 우리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안드로이드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런 뭐 심플 스피너 아이템 같은 걸 이용을 해도 됩니다. 이런 게 훨씬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항목 하나를 그냥 단순하게 보여만 주는 이제 그런 레이아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여줄 항목들은 우리가 이제 마이 뷰 모델의 아이콘즈에 보면은 여기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은 어떤 이름에 대해 어떤 거에 대해서는 어떤 아이콘을 쓰고 어떤 거에서 어떤 아이콘을 쓰고 이렇게 키밸류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맵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이 키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우리가 리스트로 만들어서 인자로 넣어준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어댑터가 만들어지고요. 이 어댑터를 스피너에 이렇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드롭다운 뷰 리소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눌러서 이렇게 아래로 쫙 펼쳐졌을 때, 그때 이제 요 항목들을 어떻게 보여줄 건지에 해당되는 레이아웃을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미리 안드로이드에 정의되어 있는 요걸 사용을 이제 하면 됩니다. 요 레이아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아이디 같은 거를 딱 규칙에 맞춰서 만들어 줘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스피너 이제를 만들고 어댑터로 연결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할 게 뭐냐면은 스피너의 이제 값을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스피너하고 어댑터하고 연결만 하는 거고, 지금 스피너에 선택된 게 뭘로 보여질지는 지금 얘기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이템 포즈가 이제 현재 지금 다이얼로그에서 보여줄 항목인데, 그거가 이제 0 이상일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선택된 항목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지금 그냥 빈 채로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추가할 때 그때 사용을 할 거고요. 지금 0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해당 데이터를 이제 찾습니다. 이렇게 뷰 모델 아이템즈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스피너에 어떤 값으로 선택을 할지를 우리가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뷰 모델의 아이콘즈의 이제 리스트예요. 아까 얘기했던 맵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서 요 아이콘에 해당되는 거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 인덱스를 그렇게 가져온 그 인덱스를 가지고서 스피너의 set selection을 통해서 스피너가 이제 지금 여기에 항목이 3개가 있거든요. 지금 요 아이콘에는 이 3개 중에 이제 하나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이 스피너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드랍다운 말고 여기 보이고 있는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irst name하고 last name 부분에다가는 이제 요 아이템에 있는 이 first name, last name 각각 요거를 이제 set text에서 설정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OK 버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이거는 이제 OK를 하게 되면 이제 해당 내용을 이제 저장하는 거고요. 저장하기 위해서 스피너에 선택된 항목을 문자열로 변환해서 가져와 가지고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first name하고 last name 문자열, 요걸 3개를 가져다가 이제 아이템 항목을 새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항목을 가지고서 뷰 모델의 add 아이템으로 해서 새로 추가를 하는 겁니다. 즉 아이템 포즈가 0보다 작다는 거는 지금 선택된 게 없이 그냥 새로 추가하기 위한 용도로 요 아이템 다이얼로가 열린 거기 때문에 add를 하는 거고요. 0이 아닌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미스해서 이 다이얼로그가 사라지게 하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일부 처음에 이제 임의로 넣어놓은 데이터들이 이제 보이고요. 이때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된 항목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버텀슛 다이얼로그로 뜹니다. 이게 아까 방금 봤던 그 다이얼로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롱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컨텍스트 메뉴가 나오고 여기서 에디트를 눌러도 똑같이 이게 뜹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이제 해당 항목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요 다이얼로그에서는 이제 우리가 요 내용을 이제 고친 다음에 OK를 누르게 되면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뒤에 요 추가 버튼을 눌러서 추가용 다이얼로그를 띄우고 추가하는 것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이제 보통 다른 위젯 위에 더하기 형태로 보통,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아이콘은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데, 보통 요런 형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플로팅 액션 버튼이라고 다른 위젯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고요. 그래서, 코드에다가 요거, 일반 버튼 처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이름만 플로팅 액션 버튼이고요. 그래서 레이아웃에다 추가하는 방법은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되고요. 위치를 이제 우리가 정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여기다 위치할지, 여기에 위치할지, 여기에 위치할지 정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가로랑 높이는 이제 그 랩 컨텐트로 해서 딱 그 아이콘 크기만큼만 되어 있고요. 그 아이콘은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는 거고요. 컨스트레인트가 이제 바텀을 이제 페어런트에 붙이고 그다음 엔드를 페어런트에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그 모양이 이렇게 오른쪽 구석 아래에 이렇게 붙어서 나타나게 되죠. 근데 마진 엔드를 16dp, 버텀 마진을 16dp 줬기 때문에 여기가 16dp씩 떨어져서 이렇게 16dp씩 여유 있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 뭐 클릭커블 트루에서 클릭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레이아웃의 플로팅 액션 버튼을 이제 find view by id에서 위젯을 가져오고요. 이때 타입은 플로팅 액션 버튼 타입입니다. 그래서 클릭 리스너를 등록을 해줍니다. 이때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앞에서 만든 아이템 다이얼로그를 만들어서 쇼를 해주는데 이때 생성자 인자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템 포즈가 -1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내용은 비어있는 채로 다이얼로그가 보이게 되고 OK를 누르면은 이제 뷰 모델에다 add에서 데이터를 이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더하기 요 플로팅 액션 버튼을 누르면 이제 비어있는 걸로 뜰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건 임의로 써놨지만 처음에 이제 비어있는 대로 나오고 요 아이콘 이름 선을 이제 입력을 하고 OK를 누르면 이렇게 새로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우리가 리사이클러 뷰, 스피너, 그다음 플로팅 액션 버튼을 살펴봤는데요. 스피너나 플로팅 액션 버튼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테고, 이제 리사이클러 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정적인 데이터를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용도로는 간단한데요.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할 때 좀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의 자료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제대로 쓰려고 하면은 그 데이터가 변경될 때 우리가 notify data set changed로 해서 전체가 변경됐다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실제로 변경된 내용, 해당되는 것만 변경됐다고 notify 해주는 방법을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내용을 이제 또 추적을 하고 거기에 맞게 notify 해당되는 메소드를 또 불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가려면 좀 더 코드 양이 많아지고 좀 더 복잡해지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들 때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만들면 좋겠습니다.